안녕하십니까. 계산전자공학 파이널 프로젝트를 발표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 정상목입니다. 이번 기반 프로젝트의 과제로 멀티웨이트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트로덕션에서 왜 멀티웨이트 소자에 대해 기말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후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구조인 벌크 핀팻, SOI 핀팻,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에 대해 각각 IV 특성과 수채널 이펙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칩의 집적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소자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랭스를 줄여서 집적도를 높이는 미세화 방식이 나노미터 단위에 이르면서 기존의 플래너 모스펫 구조로는 물리적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세 공정에서 짧은 게이트 랭스 전환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면서 리키지 커런트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키지 커런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가 바로 핀팻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핀팻 구조는 현재까지 계속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핀팻 구조는 기존 플라너 모스펫이 게이트가 한 개였던 것에 비해 게이트가 3개로 증가하여 리키지 커런트를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확인한 후에 게이트가 4개인 GA 구조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벌크 핀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 핀팻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의 길이를 설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좌우에 소스 패드와 드레인 패드가 있습니다. 각 패드의 크기는 우측에 써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12나노미터에 높이 28나노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 드레인 패드 사이에 이너 스페이스가 6나노미터 각각 존재합니다. 이너 스페이스 다음에는 채널과 게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TI와 서브스트레이트는 각각 50나노미터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게이트 랭스는 고정된 것이 아닌 14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까지 다양하게 길이를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앞서 본 벌크 핀팻의 Y플랜 컵뷰입니다. 그림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채널 부분이 서브스트레이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는 1나노미터로 설정하였고 채널의 높이인 핀 하이트는 26나노미터입니다. 채널 위스는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4나노미터에서 12나노미터까지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보신 풀 스트럭처 구조는 보기에는 좋으나 이 그림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시메트리컬한 성질을 활용하여 트랜지스터 구조의 절반만 작성한 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절반만 시뮬레이션해서 작아진 커런트는 디바이스에 내에 있는 에어리어 팩터를 2.0으로 조절하여 원래 커런트 값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랭스를 변화시킨 모습입니다. 참고한 논문의 게이트 랭스는 20나노미터입니다. 따라서 2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게이트 랭스를 줄이거나 늘려가며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채널 위스는 6나노미터로 고정한 후 게이트 랭스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채널 랭스뿐만 아니라 채널의 위스도 다양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참고한 논문의 핀 위스는 6나노미터였으나 채널의 랭스를 4나노미터에서 12나노미터까지 다양하게 변화시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다음은 도핑 프로파일입니다. 먼저 채널과 서브스트레이트는 1에 16승 큐빅센티미터로 낮은 P 도핑되어 있습니다. 소스 패드와 드레인 패드는 각각 10에 21승 큐빅센티미터로 도핑되어 있고 각각의 패드와 채널 사이의 이너 스페이스는 10에 19승으로 N-타입 도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게이트의 워크 펑션으로는 4.32 일렉트론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적절한 맥시 간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DX와 DZ의 경우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1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최소
1나노미터의 간격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작은 간격을 사용한다면 시뮬레이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DX와 DZ의 간격은 모두 1나노미터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DY의 경우 각각 0.5나노미터, 1나노미터, 2나노미터 간격으로 바꾸어가며 커런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DY 0.5나노미터로 계산한 커런트의 값은 가장 정확한 값이라 생각하고 DY가 1나노미터일 때와 2나노미터일 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한 결과 DY가 1나노미터인 경우에는 DY가 0.5나노미터일 때 비교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최대 6.44% 차이로 보였지만 DY가 2나노미터인 경우 최대 22.47%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확성과 적절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위해서 DY는 1나노미터로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VD는 0.05V일 때 인풋 캐릭터리스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채널 이펙트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게이트 랭스를 변화시켜가며 커런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핀 하이트와 핀 위스는 각각 26나노미터와 6나노미터로 고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피지컬 모델로는 모빌리티 모델과 SRH 리콤비네이션, 그리고 이펙티브 인트린직 덴시티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드레인 커런트는 구해진 커런트에 게이트 둘레의 길이를 나누어 주어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로 바꾼 후 그래프로 플롯했습니다. 이어지는 PPT에서 스레시홀드 볼테지, 서브스레시홀드 스윙과 더불어 디블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커런트 메소드를 활용해서 ID가 1 마이크로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일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 스레시홀드 볼테지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게이트 랭스가 100나노미터인 경우에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0.11V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랭스가 짧아질수록 급격하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과 디블 그래프입니다.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 또한 채널 랭스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랭스가 긴 경우에는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이 60mV per 디케이드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 또한 디그레디드 되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블 또한 게이트 랭스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게이트 랭스가 100나노미터인 경우에는 디블은 9mV per 볼트이지만 게이트 소재가 짧아짐에 따라 디블이 급격하게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벌크 핀팻의 핀 위스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인풋 캐릭터리스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캐릭터리스틱은 VD 0.05V 기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때 게이트 랭스와 핀 하이트는 각각 20나노미터와 26나노미터로 고정한 후 핀 위스를 변화시켜가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도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서브 스레시홀드 스윙, 디블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커런트 메소드를 이용하여 ID 1 마이크로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일 때 기준으로 측정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입니다. 그림과 같이 게이트 위스가 점차 커짐에 따라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과 디블 그래프입니다.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 또한 채널 위스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위스가 짧은 경우에는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이 60mV per 데케이드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위스가 길어지면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 또한 점차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블 또한 게이트 위스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게이트 위스가 커짐에 따라 디블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나노미터 핀팻에서 VD 0.05V, VG 0.8V로 램핑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채널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 볼테이지 변화에 따른 일렉트론 덴시티 변화가 바디까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이트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 일렉트론 덴시티가 높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너 이펙트에 대한 현상으로 핀팻의 모서리가 각져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게이트 모양을 라운드로 주어서 제작하면 코너 이펙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모스 이머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일단 기존의 N타입 핀팻의 구조를 활용하여 구조는 동일하고 도핑 프로파일의 경우 N과 P 농도를 서로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은 P타입의 워크 펑션을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N타입과 동일한 워크 펑션을 이용하니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P타입의 벌크 핀펫의 경우 4.9861 렉트론볼트의 워크 펑션을 사용하니 N타입과 동일한 오프커런트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오프커런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온커런트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후에 인버터에서 스위칭 스래시홀드 볼테이지가 차이 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머스 인버터의 모습입니다. 램핑은 VDD V인 모드 0.8V까지 진행했습니다. 시머스 인버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PMOS의 피니스가 NMOS와 동일한 6나노미터인 경우 스위칭 스래시홀드 볼테이지는 0.367V가 나왔으나 피니스를 2배로 늘린 결과 스위칭 스래시홀드 볼테이지가 0.396V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SOI 핀펫입니다. 구조는 앞서 작성된 벌크 핀펫과 동일하나 차이점은 채널과 서브스트레이트를 연결하던 실리콘이 사라지고 옥사이드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Y플레인 컷뷰를 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듯이 서브스트레이트와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STI 부분은 커런트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우측 그림과 같이 STI와 서브스트레이트를 작성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보았듯이 STI를 제거하고 시뮬레이션 해도 상관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TI가 있는 SOI 핀펫과 없는 핀펫을 같은 조건에서 시뮬레이션한 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두 그래프의 차이는 최대 2.43%인 것을 확인하였고 STI를 없애고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벌크 핀펫과 마찬가지로 게이트 랭스는 1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까지 변화시키며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피니스 또한 4나노미터에서 12나노미터까지 변화시키며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도핑 또한 기존의 벌크 핀펫과 동일하고 달라진 점은 바디 부분의 여부입니다. 먼저 VD는 0.05V일 때의 인풋 캐릭터리스틱을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SOI 핀펫의 경우 쇼채널 이펙트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게이트 랭스를 변화시키며 커런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지컬 모델은 앞선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PPT에서 스래시홀드 볼테이지, 서브 스래시홀드 스윙과 디블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커런트 메소드를 이용하여 ID 1 마이크로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일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 스래시홀드 볼테이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SOI 핀펫이 게이트 랭스가 낮은 경우에는 VTH가 높다가 게이트 랭스가 길어짐에 따라 벌크 핀펫의 VTH가 더 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브스래시홀드 볼테이지와 디블 모두 벌크 핀펫에 대비해 성능이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OI 핀펫의 피니스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인풋 캐릭터리스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스래시홀드 볼테이지, 서브스래시홀드 스윙, 디블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SOI 핀펫과 벌크 핀펫 모두 경향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SOI 핀펫의 스래시홀드 볼테이지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래시홀드 슬롯과 디블 모두 비슷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벌크 핀펫과 SOI 핀펫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크 핀펫은 실리콘을 통해 바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이 부분으로 커런트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OI 핀펫의 경우 바디가 없기 때문에 리퀴지 커런트를 조절하는 데 있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선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자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 온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SOI 핀펫의 경우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므로 온도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온도 또한 함께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금과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CMOS 인버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PMOS의 피니스가 NMOS와 동일한 6나노미터인 경우 스위칭 스래시홀드 볼테이지는 0.3595V가 나왔으나 피니스를 2배로 늘린 결과 스위칭 스래시홀드 볼테이지가 0.3878V로 상승했습니다. 벌크 핀펫으로 만든 CMOS 인버터와 SOI 핀펫으로 만든 CMOS 인버터의 비교입니다. 각각 NMOS의 위스는 6나노미터, PMOS의 위스는 12나노미터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GAA 트랜지스터입니다. GAA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사용한 핀펫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측의 Y플랜 컷뷰를 보시면 채널이 게이트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랭스와 피니스는 다음과 같이 변화시켰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VD 0.05V일 때의 인풋 캐릭터리스틱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동일한 길이의 위스와 하이트를 가진 벌크 핀셋과 GA 트랜지스터를 비교하면 GA 트랜지스터가 좀 더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스턴트 커런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ID 1마이크로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한 스레시홀드 볼테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게이트 랭스가 낮은 경우 GA가 VTH가 더 높지만 게이트 랭스가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스레시홀드 슬로우와 디블 또한 모든 랭스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트랜지스터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